네, 시청자 여러분 어서 오십시오. 머니왕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이화선입니다. 자, 한 주간에 좀 피로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주간 단위로 보면은 시장이 좀 힘을 많이 빼면서 한 주를 마무리했기 때문인데요. 이럴 때 과연 우리 두 위원님께서는 시장 어떻게 판단하셨고 또 다음 주 수익을 위한 전략은 어떻게 내비게이션 지금 주문을 내리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모셨거든요. 오늘 한 분 한 분 이야기 자세하고 깊숙하게 들어볼 테니까요.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시간은 좋은정보위원님과 함께 할 텐데요. 이 방송이 끝나고 난 후에는 무료 공개 방송 또한 펼쳐집니다. 따라서 하락장 속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주가 무엇인지에 대한 탐구 잠시 후 11시 10분경부터 이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좋은정보위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좋은정보위원님 나와주셨고요. 바로 인사드립니다.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한 주 동안 진짜 많이 피로하셨을 겁니다.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밤방송도 출연하고 아침 방송도 출연하지만 토요일 날은 참 의미 있게 우리 시청자분들을 모시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장 다니시는 투자자분들, 그다음에 또 아픈 계좌를 가지신 분들, 많은 분들이 계실 겁니다. 오늘은 제가 좀 힘든 여러분들을 위해서 좀 단단히 좀 내용들을 준비했거든요. 예,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시장 이야기로 바로 넘어가서 지금 어디까지 내려갈 것인가? 사실 지수로 본다면 지금 대외 리스크가 계속 그 이후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위원님 시장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네, 일단 악재는 상당 부분 좀 주가에 반영되고 있고 반영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지수로 봤을 때는 지지선을 찾는 이번 주는 그런 구간이었고 역시 종목 섹터로 봐서는 반도체가 시세를 주도했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반도체 섹터는 제가 2분기에는 반도체를 보셔야 된다라고 해서 4월부터 여러분께 집중적으로 강조드렸던 섹터이기도 하죠. 그러면 이제 다음 주는 어떻게 될 것이냐? 지수 조정은 제한적일 것이다. 그리고 이제 지수가 또 반등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구간에 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들을 노려야 될 것이냐? 역시 낙폭 성장주, 가격 메리트를 만족한 그런 섹터를 좀 보실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기술적으로 보시게 되면 이제 코스피거든요. 상당히 불편한 한 주셨죠. 왜냐하면 가파르게 하락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락 A, 반등 B, C 파동을 완성하고 이격도 이제 많이 벌어졌거든요. 이게 그랜벨 법칙에서 이제 우리가 매수해야 되는 그런 구간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보조 지표를 보시게 되면 항상 이제 이런 거예요. 기술적 지표는 먼저 선행해서 움직이는 특징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소위 말해서 다이버전스, 쌍바닥 치는 다이버전스는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지수가 많이 내렸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굉장히 힘든 구간이에요. 좀 매크로하게 보실까요? 음선을 5개 들이웠습니다. 특히 코스피 같은 경우는 200일선을 지지했거든요. 그러면서 이 하락 구간에서 이렇게 양선이 2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내린다도 제한적이고 이제 반등이 임박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역시 코스닥도 이제 지난번에 120원선을 지지하면서 이때 굉장히 더 힘드셨죠. 그러면서 어느 정도 좀 바닥은 이제 만들어 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한번 지수 시장 분위기 한번 짚어주셨습니다. 그러면 반등에 있어서까지도 위원님 좀 열어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이제 오늘은 제가 아까 좀 준비한 자료가 뭐냐면은 선점 효과라는 거 아시죠?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을 할 때 이미 시장에서 많이 회자되고 다 뉴스화되고 또 그럴 때는 우리가 소위 말해서 크게 수익 내기가 쉽지 않아요. 네. 근데 이 선점 효과라는 건 뭐냐면은
정말 남들이 안 볼 때 어떤 시대의 흐름, 그다음에 종목도 마찬가지죠. 펀더멘털이 되는 종목들을 저점에 매수해야 된다. 예, 이것이 항상 키워드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2분기부터 반도체를 보자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여기저기서 반도체가 엄청 나올 겁니다. 근데 저는 우리 이 예청자분들께 바로 4월 달부터 반도체를 계속 4월 달, 5월 달, 6월 달, 7월 달, 8월 달까지 지속적으로 강조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리뷰 겸 왜 반도체가 계속 갈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제가 준비한 자료를 가지고 아주 심플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반도체는요, 여러분들 IT의 영원한 테마입니다. IT의 백미죠. 백미라는 것은 어디나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반도체 생각해 볼까요? 일단 뭐 휴대폰부터 또 가전제품, 차량 뭐 안 다른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백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금 반도체도 패러다임 시프트가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냥 진화되고 더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것을 뭐가 쏘아올렸냐? 잘 아시겠지만 챗 GPT, AI가 쏘아올린 모멘텀이 되겠습니다. 아마 이것도 제가 처음에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그 워딩이 될 거예요. 그래서 CPU에서 GPU를 지원하는 게 바로 HBM입니다. 제가 계속 HBM을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것이 이제 앞으로는 이제 어떤 것이 가냐면 NPU, 뭐 신경 이렇게 뭐 그런 것까지 이렇게 하면서 소위 말해서 인간의 어떤 감정까지 입시키는 그건 현실적으로 되게 좀 어려울 것 같기도 한데 이런 것들이 자꾸 이제 업그레이드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반도체가 IT의 영원한 테마이다 보니까 우리 일상생활로 가장 밀접한 그런 IT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각국 정부에서 대규모 투자를 하게 되죠. 우리나라 K칩스법 좀 만시지탄의 감은 있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국회도 통과했고요. 그다음에 또 삼성전자에서 360조 10년 동안 평택하고 용인에 이렇게 각각 투자한다고 그러잖아요. 아마 이 지금 IRA법에서 굉장히 지금 혜택을 보는 게 미국일 겁니다. 저는 그 바이든 정책이 신의 한 수라고 보는데 이런 것도 다 반도체 2차 전지가 포함되는 그런 것들이죠. 또 일본을 보셔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일본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98년에서 99년 뭐 이때가 반도체에서 아주 호황기를 눌렀거든요. 근데 미국이 견제하기 위해서 사실 우리나라 일본을 조금 누르고 지금 이제 중국이 좀 어려운 게 미국에서 눌러서 그런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데 우리나라가 반사익을 봤죠. 근데 또 일본이 절치부심해서 반도체가 뭔가 성장 동력을 찾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TSMC, 마이크론, 삼성전자 이런 데 한 20조 원 투자 유치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30년을 부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이고요. 무엇보다 실적인데요. 실적도 이미 어둠의 터널을 통과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실적 호전이 기대가 된다. 삼성전자 2분기 영업이익이 뭐 정확히 뭐 6,660 매도 이렇게 되는데 한 6,700 정도 되죠. 그리고 이제 D램 감소는 하고 이미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그 재고가 서서히 감소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삼성전자는 뭐 재고가 아직 싹 그 확연히 감소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3분기에는 뭐 2조가 넘는 그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기대가 되니까 이제 바닥을 쳤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상징적인 종목들, 그런 종목들이 한번 차트를 보면서 아하, 야 이거 내가 좀 반도체 좀 등한히 했는데 이렇게 많이 올랐구만 느낌이 올 겁니다. 역시 엔비디아가 탑픽입니다. 미국에서 볼 때 반도체에서 엔비디아고 우리가 이거 탑픽이죠. 이런 걸 보셔야 되는데 이게 바로 GPU 모멘텀이죠. 그래서 월봉이거든요. 이게 끝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단기 고점에서 약간 부담은 있지만 지금 전반적으로 장세가 글로벌 장세가 안 좋아도 이거 지금 엔비디아는 고점 대비 한 10% 내의 조정밖에 안 보였어요. 그다음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좀 완만하게 좀 길게 보시는 분들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것도 좀 서서히 좀 터닝 포인트에 왔다. 이것이 바로 HBM3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보실 필요가 있고 특히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 엔비디아뿐만이 아니고 메타의 공급도 한다. 이런 것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장비에서는 여러분들 그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이 지금 시세가 상당히 좋았잖아요. 실적이 좋아서 한국에서는 뭐 주성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대표적인 종목이 바로 이오 테크닉스입니다. 레이저 마커에다가 또 HBM 그루빙 장비까지 해서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수페타시스
잘 아시겠지만 이것이 PCB 그런 것도 하면서 결국 MLB라고 해서 이 고다층 기판을 만드는 거예요. 이 HBM이 뭐냐면은 D램을 쭉 쌓아 올리는 거예요. 단서로 쌓아가지고 거기에다 구멍을 뚫어서 빨리빨리 전류가 통하고 그다음에 그 데이터가 호환이 이게 통로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다층 기판을 만드는 게 바로 이수페타시스다. 이것도 이제 어제 같은 좀 시세가 좋았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사실 지금 HBM에서 최대 수혜주가 뭐냐면은 저는 이 종목만 공략했습니다. 뭐 다른 것도 있지만 물론 이수페타시스도 했지만 대장을 잡아야 되거든요. 예, 어제도 제가 아침 선물 보따리에서 얘기한 그런 종목이기도 한데 한미 반도체가 아까 보시면 하이닉스 그런 것보다 훨씬 앞서가죠. 이거 왜 그럴까요? HBM에서는 TC 본드 때문에 그래요. 듀얼 TC 본드. 아까 그 구멍 뚫는 거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장비를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오른다. 그래서 이제 반도체 이런 종목들은 많이 오르고 지금 많이 회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매수하시라는 게 아니고 아 이게 반도체가 패러다임이구나. 이건 저는요 지금 이제 재고가 바닥을 치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금년 내에 봐야 될 섹터다. 다만 우리가 수익을 극대화하는 매매 스킬에 있어서는 눌렀을 때 마이너스 나오고 음선 났을 때 그럴 때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이렇게 조언 드릴게요. 지속적인 관심을 어디에 둘까는 사실 늘 토요일마다 고민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주를 클로징하고 그 다음 주를 준비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이때 어떤 부분 포인트 잡아야 하는지 우리 조은정 위원님께서 늘 이 시간을 위해서 진짜 내용 꾹꾹 담아서 PPT 만들어 오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잘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종목 단으로 넘어가서 흐름들 하나씩 보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제 지금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은 2분기 4월부터 계속했던 이제 패러다임을 먼저 선점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참 이번 주는 장이 굉장히 불편했죠. 굉장히 힘든 장이었죠. 아시잖아요. 변동성도 그렇죠. 좋고. 주 후반으로 갈수록 쭉 밀렸고 테마는 또 테마대로 급등락이 심했죠. 예. 근데 지금 이제 장이 어렵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문의 가지고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아요. 어제는 뭐가 있더라. 맥신. 네? 맥스. 나 네. 우리 같이 하는 우리 그 가족님이 맥스 뭐 물어보시더라고요. 저 몰라요.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초전도체에서 시장이 안 좋으니까 분홍할 것이라 그런 테마들이 뜨거든요. 예. 저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것은 그것은 저는 문의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주식은 냉정해야 되거든요. 물론 내가 매매를 잘하고 스캐프들이라면 수익도 나겠죠. 과연 그런 분들이 몇 분은 되실까요? 제가 아까 모두에서 저는 토요일 방송이 좀 각별한 의미를 갖는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왜 그럴까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 그렇게 뭐 초전도체 뭐 이런 거 뭐 아모센스 그런 것들 이미 올랐을 때 예를 들어서 아모센스 같은 거 저는 월요일 날 음선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거든요. 그런 거 잘못 들어가면은 뭐 그런 것들 어떻게 됩니까? 크게 좀 낭패를 보시잖아요. 근데 반도체는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캐시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진짜 캐시카가 되면서 패러다임 시프트를 정확히 읽어야 되는 거 아까 그 주도 섹터에서 설명드렸다면 이번 주 장이 굉장히 어렵고 불편했던 그런 가운데서도 아까 반짝반짝 그 보석주 있잖아요. 수익을 냈다. 그 막연히 될까요?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따 말씀드렸지만 상한가 난 종목들이 상한가도 많이 올랐을 때 상한가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제대로 내 계좌가 저점 잡아서 온전히 그것이 계좌로 전이 되는 그런 상한가가 의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콜라보를 이루자. 패러다임 시프트 주도주를 잘 우리가 잡아내고 그 다음에 기술적인 맥점에서 잡는 거다. 그게 뭘까요? 바로 황금 맥점에 대해서 오늘 또 한 번 왜 이 장에서도 우리는 저점에 잡아서 상한가 냈는지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황금 맥점 시스템이란 우리 앵커님. 네. 제가 지난번에 저하고 이제 앵커님을 3년 반 동안 방송하면서 가장 마음에 드는 그 워딩이 있다고 그랬어요. 어떤 거였죠? 오른 과거형이 아니라 오를 미래형을 미래형. 보자. 네. 그게 답이에요. 그런데 오를 종목에 대해서는 대부분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소유합니다. 등한시합니다. 왜? 눈에 띄지 않거든요. 근데 그것을 기가 막히게 잘 잡아내는 게 뭐냐? 바로 황금 맥점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제가 30년 투자 노하우를 살려서 독자 개발한 황금 맥점 추적기로 많이 오른 종목들, 시장에서 이미 많이 이슈화되고 상한가 노래를 급도 추천하는 게 아니고
내일 상승이 예상되는 종목에 저점 맥점을 쉽게 포착하는 거예요. 이 특징은 뭐냐면 주식 저는 굉장히 심플하게 합니다. 캔들, 거래량, 이동평균선 이 세 개만 확실히 이해하면 돼요. 마치 우리가 40회에서 과거에 그런 그 수재들이 항상 육법 전서가 있지만 핵심 요약을 잘하잖아요. 주식도 어렵게 생각할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것만 잘하시면 됩니다. 거기에다가 스타캐스틱 변정수 지표 이것이 변곡점을 가장 잘 잡아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공부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까 이제 그랜벨의 법칙에서 관성의 법칙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회귀 현상이 일어난다고 그랬죠. 이런 것들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특징은 뭐냐면 대부분 당일에서 5일 동안에 5 내지 20% 상승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저점에 잡으면 이거 어느 세월에 오르지? 이거 9배처럼 늦은 거 아니야? 대부분 기업들이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저점 매수 안 하고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거예요. 그래서 달리는 말에 올라타면 제가 솔직히 표현할게요. 저 경험상이면 이렇게 하면 수익도 납니다. 상한가도 가요. 잘못하면 낙상이 납니다. 어제 대표적인 화장품 그런 종목들이 그랬거든요. 이제 이해하시죠. 많이 오르는 거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급등조 추세간에 철저히 저점 포착하기 때문에 리스크가 거의 없어요. 이게 특징이 뭐냐? 진짜 여러분들 지금 계좌 많이 아프시고 빨리빨리 수익 내시기를 원하시죠? 대부분 당일에서 3일 내에 늦어도 5일 내에 승부가 나요. 그래서 이것이 뭐 단기 수익도 원하는 분들이 최고다. 이것도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급등주가 아니고 이제 우리가 급등주에서 당하기 때문에 급등주는 안 좋은 것이 하는데 급등 수익을 줄 종목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황금 맥점 추적기고 그러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부터 함께 보세요. 왜 제가 이거 또 한번 설명드리느냐. 주식은 루틴이에요. 제가 30년 했지만 이런 패턴들은요. 거의가 수익을 주고 속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이 상승 다음에 눌림에서 이처럼 횡보하면서 어떻게 해요? 이 역전내망처럼의 도지 캔들만 말씀드릴게요. 급등이 나오죠. 이것도 위수형 밑거래 패턴 급등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거 위수형 밑거래 패턴 다 이 그래미를 붙여서 이평선에 밀집이 되어 있죠. 그러면서 이 또 한번 급등이 나오죠. 위수의 아랫꼬리 또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 유명한 양양 패턴 거의가 이럴 때 눌림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급등이 나오죠. 또 한번 또 양음 이것은 이제 양음 나왔을까 이날 매수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은 살짝 눌렀다가 또 한번 뭐 상한가 뽑으면서 뭐 4일 만에 100% 이렇게 좋은 수익도 나죠. 전략 넘버 5 이건 또 한번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려요. 상승 다음에 눌림에서 5일선에서 이렇게 밀집해서 딱 이 도지를 만들면서 가죠. 이게 다 누구나 뭐 직장 다니고 똑같이 수익낼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5일선 아래에서 쌍둥이 패턴 이런 패턴들 그 다음에 또 5일선 아래에서 양음양 진짜 기가 막히죠. 하면서 이평선 밑집에서 이런 것들 놓치시면 안 되겠죠. 이것이 비슷한 게 과거에 보면 하나케미칼 뭐 이런 것들 비슷한 거죠. 그 다음에 또 한번 보시게 되면은 도지 캔들 5일과 11선 사이에 이 10가지 전략이 있는 거예요. 음선 5개 이상 나오고 또 상한가 되면 음선 포착 이런 것들이 결국은 여러분들 루틴한 거고요. 다 수익을 준다. 지금 이제 제가 좀 시간상 빨리빨리 돌렸지만 이런 것들을 계속 공부하시면 아마 좋은 수익이 나지 않겠는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제가 또 바로 다음 코너에서 안내해 드릴게요. 맞아요. 결국 적용이 더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종목 통해서 함께 적용시켜 가면 좋겠다라는 판단이 드는데요. 이번 주에 움직였었던 종목들 있잖아요. 이 맥점 전략과 함께 결부시켜서 위원님과 하나씩 한 종목 한 종목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아까 제가 소개시켜드린 게 바였죠. 장비에서 대장, 이오 테크닉스입니다. 장비 대장. 대장. 네. 자, 제가 30년 지기로서 여러분께 투자의 조언 하나 드릴게요. 보통 우리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금 장이요. 가는 놈만 가고 또 안 가는 놈 안 가잖아요. 주식을 보통 수량 게임으로 생각하세요. 주식은 수량 게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몇천 원짜리 갖고 나 뭐 예를 들어서 2천 원 가지고 주식 만주 있어? 그거예요. 꼭 우리 보면은 그건 뭐냐면 자꾸 수량 게임을 생각하시는 거거든요. 결국 주식은요. 내 계좌의 수익률 게임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2천 원짜리 1000주 살 거 있고 예를 들어서 2만 원짜리를 100주 사세요. 왜냐하면 이 주가가 그럴수록 그게 안정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경비행기를 타는 것보다 전부 비행기를 탈 거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느리지만 더 이렇게 빨리 가는 게 바로 전부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오 테크닉스 같은 걸 왜 이런 말씀 드리냐? 이게 좀 고가적으로 인식이 돼요.
15만 원, 16만 원 하니까 인식이 돼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그냥 수량으로 하시지 마시고 이미 오른 종목들 매수하지 마시고 이런 것들 보실래요? 아까 좀 전에 보셨죠? 방금. 성공 투자자 상위 5%가 그렇게 좋아한다는 뭡니까? 양양한 패턴. 눌림이죠? 그 다음에 스토리가 되죠? 뭐가 되죠? 바로 반도체 장비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해서 11% 올랐습니다. 여러분, 아까 저기 코스닥, 코스피 차트 보셨죠? 이번 주에 녹록했습니까? 장대 음선을 드리웠어요. 굉장히 연인을 힘들었죠. 불편했죠. 그런데 이런 상승이 일어난다. 이런 것들 한번 예를 들을 수 있겠고, 또 티라 유텍 같은 경우는 이게 음선 공략이에요. 이 종목은 제가 목요일 날 아침 7시 한 40분에 좋은 정보의 공방 코너에 월요일 날 목요일 날 출연합니다. 이것도 있잖아요. 이렇게 많이 올랐을 때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 상한가의 유혹 많이 올랐을 때 상한가 이것은 별로 영향가가 없다. 왜냐? 이때 잘 또 상한가도 갈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사시면은 예를 들어서 8,900원까지 했던 것이 어디까지 빠져요? 7,000원, 6,000원, 7,000원 이하로 빠집니다. 이때부터 굉장히 고민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 뭐 해서 갭상한 거 사가지고 상한가보다도 내 계좌에 제대로 먹는 수익이 뭘까요? 바로 양양 패턴. 넘버 5 또 나오죠. 좀 전에 보셨죠. 그래서 제가 목요일 날 바로 들고 나왔습니다. 이날. 그러면서 좀 높게 출발했어도 이것은 제대로 먹는 이 상한가에서 15분 자랐거든요. 이것이 바로 티라 유텍. 갭 상승 출발했어도 23%나 오른 그런 이해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 삼양사가 있습니다. 삼양사도 보시면 굉장히 쉽죠. 바닥에서 이럴 때 매수하시면 안 된다고 그랬죠. 보통 장중 트레이딩 한다고 이렇게 나 전화 보니까 이런 분들 잘못하면 봐요. 이것 또한 볼까요? 45,000원까지가 어디까지 빠지냐. 높게 사면은 4만 원까지 빠져요. 10% 이상 그냥 아야소리 못하고 이게 바로 당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요? 눌림에서 양양 패턴 나오네요. 황금 배점 전략 넘버 5 또 양음량 또 나오네요. 이것도 13% 상승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바로 삼양사도 그렇고 파도 아까 좀 전에 공부하신 분들 이해하실 거예요. 파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양양 패턴이었죠. 다음날 살짝 주고 상한가까지 가면서 62%예요. 이런 것들이 제대로 먹는 상한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상한가 좋아하시는 분들 고점에서 상한가 추격은 이제 그만. 물론 수익 날 수도 있겠죠. 고점에서 상한가를 기대하고 가는 것들은 잘못하면 크게 빠지기도 하고 또 그렇지만 이런 것들은 제대로 수익 나는 것들이죠. 파도가 그런 이해가 되겠고요. 또 하나 오브제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보게 되면은 바로 오브제는요. 우리가 18일에 양음 넘버 4 보셨죠? 이제 귀에 쏙쏙 들어오죠. 어제 창 안 좋았는데 이것도 시가 대비 마이너스에서 출발하니까 11%나 상승한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양 ENG가 있습니다. 한양 ENG도 제가 선물 버터를 해드렸던 건데 이것이 뭐예요? 적산면 이럴 때 매수하시면 안 된다고 그랬죠? 이게 바로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초전도체 관련주도 이거 정말 잘못하면 큰일 나는 종목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제가 아침에도 말씀드렸듯이 11%나 상승했고 그 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한미 반도체도 바로 5일선 아래 쌍둥이 패턴. 아까 구경하셨죠? 이것도 어제 그냥 급등이 나와서 당일날 시가 대비 27%나 올랐다. 바로 이렇게 매매하시면 그동안 좀 아픈 계절을 가시거나 힘들게 늘 급등주, 테마주 몰입하면서 하셨던 분들보다는 직장 다니시면서도 아주 특별하게 편안한 매매, 짜릿한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바로 황금 맥점 전략이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네요. 좋습니다. 자, 우리 좋은정보 위원님과 함께 종목을 통해서 전략 살짝 이렇게 결부해서 같이 이해를 해봤는데요. 심화 시간 넘어가서 더 다양한 종목으로 더 크게 장기적으로 어떻게 더 극대화시켜 가는지 함께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넘어갔습니다. 이제부터는 종목들 크게 움직였었던 부분들 위원님과 함께 더 자세히, 더 제대로 배워볼 시간이죠. 함께 들러보시죠. 위원님. 네, 나와 있습니다. 네. 참 요즘 이제 시장 빠지면은 걱정되면서 매매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 눈치를 좀 보게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내리나 오르나 결국에는 그 좋은 때 그 맥점을 잘 찾는 것이 결국에는 어떤 시장에서든지 승부 보는 방법이겠죠? 네, 맞습니다. 내리나 오르나 우리 최명석 위원이 제가 이제 좀 친한데 그 자주 쓰는 용어가 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뭐 해가 뜬 날. 황금 백점 전략은요. 지수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크게. 물론 뭐 시장 전체가 무너지면 그러겠지만 아까 보셨죠. 장 때 무슨 주보로 코스닥 코스피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황금 백점 전략은 다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전략들입니다. 100%는 아니에요. 8, 90%가 통계적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월요일에서 목요일 날 아침 방송에서 여러분께 다 이렇게 바로 황금 백점 전략에서 방송에서 소개시켜드린 종목들이거든요. 적중률이 85%입니다. 그럼 10종목에서 8종목, 9종목 맞죠? 이런 것들이 그냥 운에서요. 그냥 오늘 이슈가 뭘로 뜨니까 스포트라이트 이거 받으니까 그런 것들 매수해서요. 아니에요. 길목이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수익을 내시려거든 많이 오른 종목들은, 그게 이제 포무 현상이 극한치에 이럴 때거든요. 그때는 잊으세요. 내가 그거 못 사면 공포스럽고 바보 같죠? 바보가 되세요. 앞으로 상승한 종목을 노리는 거예요. 이것은요, 제가 여러분들 여러 방송이 있지만 아마 황금 맥점 제가 독보적일 겁니다. 저점에서 잡으면서 수익이 잘 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루틴하다. 다시 한번 내일 상승이 예상되는 종목에 그 길목을 콕콕콕 찍어낸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지금부터 실전 매매권 검증에 들어갔습니다. 첫 번째 T로보틱스입니다. T로보틱스는 4월 12일 날부터 황금 맥점에서 계속 포착되면서 했던 종목입니다. 이게 바로 이 자리입니다. 잠깐만 좀 확대해 볼까요? 왜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평선 밀집에서 우리가 자리를 노려야 되는데 한번 보시게 되면은 바로 이런 자리입니다. 이게 지노미터 잘못 나왔어요. 죄송. 바로 이런 자리입니다. 이 보시게 되면은 상승되면 눌림이죠. 빨간불은요. 제가 아까 스타키스트가 말씀드렸죠. 빨간불은요. 사지 마세요. 사지 마세요. 삑삑삑 부지락 경고음을 울려요. 우리가 주차장에 나올 때 삐릭삐릭 돌잖아요. 조심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 빨간불은 아랑곳하지 않죠. 어떻게 됩니까? 방송에서 보통 이런 것들 빨간불 나올 때 쫓아다니죠. 근데 이건 노란색은 뭐예요? 아무도 안 볼 때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미 기술적으로는 저 좀 사주세요라고 외쳐대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외면할 뿐입니다. 그래서 그걸 잡는 게 바로 황금백점 전략이고 이때부터 좋은 상승 흐름이 일어났고 이거 자꾸 공부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 마디마디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앵커님 이거 잠깐만 봐주실래요? 이거 황금백점 전략 몇인가요? 노란색이죠. 양양 5네요. 5죠. 5가 특징이 있어요. 성공투자 상위 5% 분들이 그렇게 좋아하셨다는 5. 그래서 5인가 보다. 네, 그래서 이때부터 급등이 나오죠. 또 하나 있습니다. 이것도 5예요. 양양 그래서 제가 목요일날 T라이트하고 T로보틱스 제가 공부할 때도 했는데 요것도 14% 상승하고 그 마디마디 이렇게 좋은 수익이 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수페타시스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진짜 마디마디 이거 하나만 보실게요. 양양 이표에서 밀집이죠. 그러니까 이수페타시스가 왜 오르는지 아까 제가 다 이제 반도체에서 브리핑해 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이고 이것도 계단식 상승 파동이 이렇게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또 하나 윗수염 밑꼬리 패턴의 음선 이거 한번 보실래요? 이거 하나기술입니다. 하나기술 같은 경우는 하나기술은 어디가 있냐? 여기 있네요. 한미반도체 정했습니다. 제가 한미반도체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여기 윗수염 밑꼬리 패턴이죠. 아까 공부하셨죠. 전략 넘버 3입니다. 황금 맥점 전략은요. 여러분께서 그렇게 좋아하시는 죄송합니다. 대부분 저렇게 지금까지 경험하면 30년에서 여러분들 모신 지가 20년이 넘었는데 개인 투자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장대 양봉, 돌파 양봉, 적산병 일도 잡지 않습니다. 거의가 음선
양선을 잡아도 도지 나오는 것들, 그 힘의 균형을 잃었을 때 그때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도 보시면 어떻습니까? 바로 양음이죠. 그러면서 한화기술도 93%나 오른 그런 음선이죠. 예, 오른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 인벤트리 랩이 있습니다. 인벤트리 랩도 보시게 되면 이것도 양양음이에요. 그러면서 이 갭 상승을 살짝 메웠죠. 뭐 인벤트리 랩은 여러분 뭐 다 아시니까 이런 것 때문에 제가 기업 내용은 시간상 설명 안 할게요. 이것도 이렇게 살짝 눌러서는 또 한번 급등이 나와서 좋은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이거 뭐 최근 것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6월 28일은 어디 있냐? 좀 뭐 다소 좀 시간이 지났죠. 이때 했어요. 횡보해서 이렇게 좋은 수익이 났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또 한번 공부하실게요. 아주 넘버 5에 아까 이수 페타치에서 보였지만 바이블이다. 뭘까요? 바로 포스코 인터내셔널입니다. 그 실적이 어디서 나왔는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나왔죠. 자, 이게 또 한번 과매도 구간이죠. 양양음이 나오죠. 그러면서 이게 가만히 보시게 캔들을 보게 되면 윗선 밑그래 패턴이 나와요. 이평선이 밀집했죠. 이평선이 밀집했다는 어떤 의미냐면은 소위 말해서 조주의 단계예요. 상승 에너지 조주의 단계는 뭐냐면은 우리가 멀리 뛰기, 높이 뛰기 할 때 막 선수가 달려가는 그 구간, 그걸 조주의 단계라고 그러는데 그 다음에 점핑이 일어나잖아요.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평선이 밀집해서 계속 새끼를 꽂죠. 그 다음에 이때부터 점핑이 일어나는 거죠. 이거 또한 보시면 여기서도 양음 이때부터 슉 날아가죠. 이게 이제 실적 모멘텀에서 모멘텀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기술적 자리는요 그렇게 여러분들 이미 만들어져 간다. 나 좀 사주십시오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있냐면은 지노 빅트리가 있습니다. 지노 빅트리를 보셔도 똑같습니다. 이것도 7월 31일 날 최근 거죠. 7월 31일 날은 어딜까요? 바로 여기입니다. 음선 4개 다음에 이때는 이제 소위 말해서 강세인탱이 나오고 살짝 눌러더니 그 다음부터 슈팅이 나오면서 이렇게 올라가죠. 지노모트는 얼리텍 C, 얼리텍 B가 성장 모멘텀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펩트론도 보시게 되면은 이것도 이제 결국 바이오 관련 종목들인데 양음양 나오고 있고 또 최근에는 여기에서 또 나옵니다. 왜 제가 넘버 5 정말 성공투자 상위 5%면 넘버 5만 노리십시다. 또 나오잖아요. 쉽죠. 양양음에서 이건 또 넘버 1도 같이 잡히는 거예요. 역전내망치의 도지 방금 전에 공부하셨습니다. 이렇게 보시고 또 하나 이제 뷰티 스킨이 있어요. 자, 뷰티 스킨을 말씀드릴까요? 이게 함께 공부하시기. 제가 8월 달을 뭐라고 그랬죠? 이제 신규 상장주를 보실 때가 됐습니다. 7월 달 많이 힘드셨죠? 근데 8월 달은 왜 봐야 된다고 그랬죠? 낙폭 메리트가 있죠. 자, 또 한번 말씀드릴게요. 주식은요, 결국 본질, 그 펀더멘탈을 수렴하는데 가장 우리가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구간은 뭐냐면 본질 가치 대비 가격의 괴리가 극대로 벌어졌을 때예요. 근데 그때는 안 사요. 왜?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살 때 합리적인 소비 행동을 하면서 좋은 물건을 싸게 사면서 왜 주식은 그렇게 안 하시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 얼마까지 69,000원짜리가 어디까지 빠졌습니까? 2만 원대까지 빠졌잖아요. 3만 원 이하로. 반토막이 났죠? 그러면서 캔들이 있습니다. 가보세요. 여기서 보면 양음이 나죠. 이게 바로 황금집 전략 넘버 4. 그 다음에 또 양양음이 나죠? 이거 어떻게 나요? 5. 하루 살짝 누르고 그 다음에 상한가 급등이 나와버렸어요. 이런 것들이 바로 저점에서 잡는 황금 100점 전략이다. 사실 이 종목은 제가 왜 그러냐면 이따 좀 제가 무방도 준비되어 있습니다만 이때 하시자 이렇게 했는데도 안 하시더라고요. 물론 하신 분도 계시지만 참 그래서 뭐 그런 소외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성 델타 테크입니다. 여기저기서 지금 초저전투해 가지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초전도체에 대해서 완전 장악한 게 바로 신성 델타 테크 황미끼가 다 잡아온 겁니다. 황금 맥접이. 이것은 제가 이렇게 지난해 말씀드린 게 아니고 이것도 제가 월요일 날 2주 전에 아침 방송에 나가서 자, 우리 기술적으로 매매 기술을 공부합시다 라고 얘기했던 거거든요. 그 자리가 어디였어요? 우리 다시 한번 보실래요? 자, 이거 보시게 되면은 양양음이었어요. 양양음. 전략 몇이죠? 넘버 5죠. 갭 상승한 거 배웠죠. 이때 쫓아다니면 큰일 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거 제가 목요일날 모방할 때인데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파워로직스, 뭐 선암 다 그런 것들이 많아서 그들이 여기에 좀 이제 대부분 분들이 여기에서 내가 못 사면 포무증사의 극한치에 이르렀을 때 저는 아니다. 그러면서 이때에서 이거 200%나 상승했습니다.
어제는 제가 재밌는 말씀 드릴게요. 목요일날 방송 출연해서 이거 65,000원대는 매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침 방송에서 에이스 했는데 정확히 64,900원이에요. 이게 바로 매매의 기술이에요. 이거 가지고 있었으면 59,000원까지 좀 빠지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게 바로 매매의 기술이다 말씀드릴게요. 비슷한 거 대창 보실래요? 이제 비슷하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대창도 바로 그런 종목들이고 파워로직스도 바로 그런 것들이다. 파워로직스 한번 보세요. 이것도 보시게 되면 양양 의미했죠? 이것도 136%나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STX가 있는데 STX를 보시게 되면은 네, 이것은 제가 한번 봐드릴게요. 같이 공부하시자는 거예요. STX. 이것이 뭐 지금 상한가고 그랬죠? 그래서 제가 이거 참 독수리 타법이라서 조금 이해해 주세요. 네. 뭐 이거 독수리 타법이 주식은 잘하니까. 그것도 보시게 되면은 이게 이제 뭐냐면 장대 양선 다음에 도지, 포화형 음선인데요. 이것도 상한가 뽑으면서 67%나 상승한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하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두가 하나 있는데요. 파두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바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양양 패턴에서 이것도 이렇게 좋은 수익을 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제 AS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익을 내시려면 그냥 겉모양 상한가보다도 뭘 보셔야죠? 내가 저점에 져서 안전하게 안전벨트 내고 수익을 내야 되겠죠. 거기에서 제가 두 종목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린 게 첫 번째가 바로 오브젠이 되겠습니다. 오브젠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분들 언제 했냐면은 바로 6월 19일에 했어요. 6월 19일이면 자리가 어딘지 아세요? 바로 남들이 안 볼 때 했습니다. 이거 43%나 올랐어요. 특히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은 정말 여러분들 이거 상당히 내용 좋으니까 모아가자라고 했던 종목이고 이것도 200원 모자라는 상한가, 준상한가까지 갔는데요. 이건 꾸준히 관심권에 두실 필요가 있어요. 어제도 우리는 좀 공략을 했거든요. 이게 왜냐면 양음, 일선 밑거리 패턴에서 어제도 안 좋은 수익이 났는데 이것도 주봉 보게 되면은요, 여전히 살아있고, 모멘텀이 그대로 살아있다. 네이버에서 하이퍼클로버 X 24일 날 프리젠테이션 한다니까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죠. 그 다음에 저는 이 종목 할 때마다 참 여러분께 정말 뭐 이렇게, 제가 이거 7월 31일 날 피서지에서도 꼭 사야 될 종목이 있습니다. 라고 제가 무방에서 했던 게 바로 이 종목입니다. 바로 Y랩이었죠. Y랩이 어떻습니까? 얼마나 지금 더블 났습니다. 배 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이렇게 여러분들 그때는 제가 또 Y랩도 그때 말씀드리지만 이때 또 공방할 때인데 함께 하시자고 이렇게 하시고 상한가 뭐 준상한가 VI까지 3일 동안 88%가 올랐거든요. 바로 이런 것도 저점 잡았는데 이게 조금 이제 어제는 많이 내렸어요. 왜 그러냐? 20일부터 이 61만 조 보유수 물량이 풀려요. 그러면 수급에서 일시적으로 흔들림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한 10,000원대 초반에서는 다시 분할 매수 전략도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예시해 드릴게요. 네, 오브젠과 Y랩까지 추가 전략 또한 세워봤고요. 그럼 이제 궁금한 건 다음 주 어떤 종목 또 유망한 종목으로서 바라보고 계시는가일 텐데 위원님, 네. 오늘 한 종목도 공개를 해주실 거죠? 예, 파도입니다. 파도. 예, 뭐 좀 오르긴 했지만 이 종목에 대해서 왜 좋고 우리가 어떤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지는 제가 공개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파도 수익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가격 전략은 잠시 후 펼쳐지는 무료 공개 방송에서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내용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하락장 속에서도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주에 대한 이야기 해주신다고요? 예, 거의 매일같이 상한가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상한가가 말씀드렸죠. 저희는 약간 레벨이 틀립니다. 저점에서 잡아서 제대로 계좌로 연결되는 그런 상한가입니다. 그것도 아주 안전하게요. 그래서 하락장 속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주가 또 있을 겁니다. 신성 델타테크, Y랩, 뷰티스킨, 파도 다 보셨죠? 다 저점에서 온전히 수익을 드렸습니다. 계좌가 많이 힘드신 분들 이제는 뭐냐? 템베거, 예를 들어서 여러분 다시 에쿠프라든가 루닛, 이것도 루닛도 여기서 소개시켜서 그 템베거 나왔거든요. 거의 이제 그런 종목이 또 없을까? 제가 무방을 통해서 수익의 갈증을 느끼신 분들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특히 직장 다니시는 분들, 계좌 아프신 분들 오늘 좋은 정보 선장과 함께
뭐 제가 그래도 수익 열전에서 뭐 계속 1등을 달리고 있잖아요. 한번 함께 달려가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 간절합니다. 좋습니다. 잠시 후 무료 공개 방송 펼쳐지니까요. 지금 바로 이동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MTN 밴드 검색하시면 되고요. 링크 클릭하셔서 들어오시면 조은정보위원님의 사진 옆에 방송 중 있습니다. 이 버튼 클릭하면 되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조은정보위원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재상 위원님과 함께 머니양 1부 후반부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 나와주셨네요.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한 주간 시장이 참 어떻게 보셨는지 너무너무 궁금해요. 위원님 또 상한가 포착을 위해서 이번 주도 고군분투하셨을 텐데 네. 지수로 보면 힘들지만 종목으로 보면은 또 힘이 강했던 종목 많았었거든요. 그렇죠. 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지수에 대한 문의를 많이 하시면 그분은 분명히 물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종목이 지수가 올라와야 올라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거고 지수에 대한 질문이 없는 분들은 지금 수익을 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장 자체는 지수와는 무관한 시장이 움직이고 있고 물론 지수가 안 좋다는 얘기는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그런 대형주들이 탄력을 못 받고 있는 그런 시장입니다. 물론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죠. 지금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그래서 시장의 주도주를 분석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난 초전도주에 대한 그런 초전도 물질에 대한 그런 관련주들이 움직이다가 이게 다시 이제 돈의 흐름이 또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만큼 돈의 흐름이 굉장히 빨리 움직이고 있는데 많은 분들은 이래요. 나는 손이 느려서 대응을 못한다 그러는데 손이 느려서 대응을 못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생각의 순발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생각을 빨리 결정을 해줘야 되고 생각에 대한 뭔가 생각을 갖다 타이트하게 생각을 하면서 결정을 줘줘야 되는데 그런 거가 좀 떨어지죠.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이제 분석을 해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생각의 차이, 생각을 갖다가 빨리빨리 순환시켜줘야 된다는 거죠. 종목만 순환시켜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생각도 순환시켜주는 다음 주가 되셨으면 합니다. 자, 이번 주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이 있었는데요. EDGC라는 종목이 다시 한번 이제 금요일 날 올라오기 시작했죠. 이제 바닥권에서 조정을 마치고 올라오는데 예산은 이제 유전자 분석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공지능 테마라고 움직이는데 여러 가지 그 인공지능 테마에 있어서 의료 분야들은 굉장히 특이한 분야이기 때문에 이 회사의 특징은 이제 의료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료 AI에 대해서 부각이 될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최근에 보면은 이제 굉장히 조정을 많이 받았죠. 뭐 한 달 이상 조정을 받았고 지금 다시 이제 바닥에서 늘상 말씀드리지만 바닥에서 이렇게 대장거래가 실린 영망치가 나오면은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상한가가 나왔던 시점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6월 달에 상한가가 나왔었고 그 이후에 계속 조정을 받으면서
어느 정도 박스권에 갇혀 있다. 그래서 이 박스권을 돌파하는지의 모습을 다음 주부터 보시면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주봉상에서 보면은 이제 거의 횡보 구간에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뭐 이 종목은 이제 과거에 아시지만 코로나 진단 키트로 인해서 움직였던 종목이기 때문에 그 고점 대비해서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고 이런 내려와 있는 상태들이 움직이고 있는 게 진단 키트에서 랩지노믹스라든지 뭐 바이텍메드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이제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여겨서 보실 필요가 있겠죠. 자, 한미반도체. 네, 한미반도체가 HBM 반도체 관련주로서 굉장히 부각이 되고 있고 그쪽 관련주로는 대장주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 그런 관련주들이 같이 동반 상승을 했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도 한미반도체가 가장 두각을 받는 이유는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왔는데 이런 이유는 뭐냐면은 MSCI에 편입이 됐어요. 네. MSCI 편입 종목에 들어가면서 이 종목이 부각이 됐고 뭐 편출되는 종목은 당연히 또 조정을 받았겠죠.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한미반도체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는 랠리를 펼칠 수 있겠다. 우리가 이런 조정 구간을 거칠 때 주종 구간을 얼마나 거치고 박스권을 얼마나 지나갔느냐에 따라서 상승폭은 비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여기서 상한가 나오기 전에 한 열흘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고 상한가 간 이후에도 한 단계 레벨업이 되고 나서도 다시 한 번 레벨업이 됐는데 만약에 장대 양봉이 여기서 2번 이상 나오게 된다면은 그건 이제 단기 고점으로 봐야겠죠. 여기서 얼마나 또 조정을 받고 다시 상승하느냐에 따라서 이 종목의 앞으로의 목표가가 다시 정해지겠습니다. 자, 주봉상으로 보면은 4주 연속 조정을 받은 상태에서 거래가 줄은 상태에서 장대 양봉이 나왔고 6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중요한 구간이 있죠. 5만 원 밑에서는 5만 원까지 그리고 5만 원 넘어서부터는 다시 9만 원까지 이렇게 단계별로 봤을 때 아직까지 목표가는 조금 더 우리가 상향해서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화장품 관련주죠. 유커들이 이제 다시 돌아올 계획인데 문제는 이제 중국의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유커들이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얼마나 있느냐. 아무튼 예전보다는 분명히 더 돌아올 것이라는 거는 확실하죠. 그래서 이런 화장품 관련주 지난주에도 제가 이런 말씀 드렸지만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하이테크놀로지가 아니기 때문에 중국도 그만큼의 퀄리티를 다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화장품을 선호하는 면도 있지만 자국 화장품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화장품에 너무 집중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어쨌든 코리아나가 바로 이제 어제 상한가를 찍었습니다. 최근에 요 구간 4주 연속 정도 조정을 받은 다음에 4일 정도 조정을 받은 다음에 어제 상한가를 돌파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도 있고 이 구간 자체가 주봉상이나 월봉상으로 봤을 때는 저항이기 때문에 얼마나 다시 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냐는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봉상으로 봐서는 거래가 확연하게 늘었죠. 그래서 어느 정도 착시트렌드에 나올 수 있겠다. 지난주보다는 많이 늘었기 때문에 매도 물량도 나왔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저기에서 탄력을 받으려면 우리가 이제 추석이죠. 우리나라 연휴로 보면 추석인데 그때 또 중국에서는 대규모 인원들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모멘텀까지 살아있다면 그 전후로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종목이 바로 이제 중국 관련주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에이프로젠이 지난주에도 굉장히 강세를 떴습니다. 뭐 에이프로젠이 바로 목요일 날 이제 상한가가 나왔는데 이렇게 상승했을 때 조정 구간, 바로 이제 이런 행보 구간이 나오면은 노려보라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과거에는 이렇게 행보 구간이 나왔을 때 행보하다가 주저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일단 물량이 들어온 종목들은 행보했을 때 한 번 더 상승시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행보 구간이 나왔을 때를 잘 보셔야 됩니다. 이 종목이 최근에 이제 표적 항암제로도 부각이 됐지만 최근 뉴스는 이제 CA12가 인간화 항체인데 이걸 갖다 미국의 특허청에 다양한 항목의 특허를 걸어놨습니다. 그래서 치료제로 개발하기 위해서 특허를 걸어놨기 때문에 추가적인 어떤 이슈들도 나올 수 있겠죠. 자, 보시다시피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 거래가 줄었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이제 바로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날 만약에 금요일 날 저점을 깨지 않는다면은 다시 한번 한 단계 또 상승시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보입니다. 자, 주봉상으로 보면은 일단 지난주에 거래가 많이 늘었기 때문에 이제 경계해야 되는 모드죠. 네. 계속해서 거래가 늘긴 했지만 지난주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면서 거래가 늘었기 때문에 이제 다음 주부터는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더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에이프로젠 자체는
월봉상으로 보면 굉장히 오랜 기간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자, 이번 주에도 이제 다양한 종목에서 상한가가 나왔는데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많은 분들이 투자자분들이 조금 뭐라고 하면 기분 나쁘게 생각하면은 좀 게을르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난 손이 느리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는데 손이 느린 것보다는 생각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의 개념을 어떻게 바꿔주느냐. 아직도 초전도체 관련주를 가지고 있다면은 이미 여러분들은 생각이 아직까지 순발력이 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순발력 자체를 따진다고 보면은 자, 초전도체에서 네? 지난주에 굉장히 핫했던 초전도체 여기서 바로 맥심으로 넘어갔어요. 네. 이거 발음을 잘못하면 이제 커피가 돼버리는데 네, 맥신이라는 종목이 새롭게 떠올랐습니다. 이런 맥신이라는 어떤 물질, 이 물질을 우리가 알고 봐야 되는데 이 물질 자체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전도성이 높아요. 네. 전도성이 높다고 하는데 이 전도성이라는 건 뭐냐면은 전기를 빨리 움직여주는 거죠. 근데 초전도체는 일을 보내면 일이 다 전달될 수 있는 게 거의 초전도체라고 하는데 전도성이 높다고 보는 거는 일반적인 우리가 전기를 전달하는 것보다는 많이 전도율이 높다 이런 거를 말하는 건데 그래서 이 종목이 또 중요하다. 맥신이라는 내용들이 이 전도성이 높은 물질이 여러 금속들과 화합이 잘 된다고 합니다. 네. 여러 금속 물질과 화합이 잘 돼서요. 그래서 여기서 실제 산업적인 용도로 사용이 가능한 거죠. 산업적인 용도로 사용을 하게 되면은 어디에 쓰이냐? 반도체. 중요하죠. 반도체에 쓰인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실제 산업에 많이 쓰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맥신이란 이 맥신이라는 그런 구성 요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개별적으로도 뭐 네이버에 열어보시면은 이제 녹색 창에 열어보시면은 뭐 다양한 내용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공부를 하시고 종목에 대한 내용들은 제가 이제 여기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있었던 이제 상한가 내용들을 먼저 살펴보겠는데요. 삼양식품이라는 종목이 있죠. 실적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뭐 우리가 농심하면은 뭐 상품명을 말씀드려도 괜찮겠지만 뭐 매운 라면이 있죠. 그리고 이 삼양식품 하면 또 매운 라면이 또 있어요. 불닭 땡땡면 뭐 이런 거. 네, 그게 이제 판매가 굉장히 잘 되고 있고 해외에서도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데 식음료 테마 쪽에서 굉장히 상승 테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 이제 삼양식품의 움직임을 보면은 강하게 치고 가서 상한가가 나오고 이틀 쉬고서 바로 또 돌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이 삼양식품의 김정수 부회장이 이번에 특별 사면이 되면서 거기에 대한 모멘텀도 또 받고 있고요. 자, 외국인들이 4일 동안 230억을 순매수했습니다. 230억 굉장히 크죠? 예. 자, 230억을 순매수했는데 230억을 이 바닥에서 순매수한 게 아니라 이 구간에서 순매수했다는 거죠. 그 외국인들이 만약에 여기서 빠져나가서 15만 원이나 16만 원 내려가면 어떻게 될까요? 230억을 사놓은 게 200억이 될 수도 있고 180억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외국인들이 그렇게 스마트하지 않게 매매하지 않을 거고요. 일단 스마트하게 올리겠죠. 230억을 250억이나 300억이 될 때까지 끌어올려서 팔겠죠. 그래서 지금 이 구간은 이제 주봉인데요. 이 한 주 동안에 외국인들이 230억을 매수했으니까 얘네 물량들이 230억 한 번에 빠져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 물량이 빠져나가기 전까지는 우리가 매수 관점이다. 그다음 매수하시면 된다는 거죠. 외국인들이 빠져나가기 전까지는. 네,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굉장히 쉬울 것 같다. 네. 자, 인트론 바이오도 지난주에 굉장히 핫했던 종목이고 3일 연속 장대 양봉을 그리면서 굉장히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툴리늄이라고 하죠. 이 보툴리늄은 뭐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름 개선을 할 때 보툴리눔 잘 안 써지는데요. 이 보툴리눔이라는 게 뭐냐면은 여기다가 보툴리눔 독소를 갖다가 넣어서 주름을 없애버리는. 근데 이 보툴리눔을 대체할 수 있는 신소재를 개발을 해서
이걸 갖다가 이제 국제 화장품 원료로 등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툴리눔 자체는 주사로 해서 여기서 어떤 독소가 자리 잡고 있는 건데 이거는 이제 그런 원리를 이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부각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일단 3일 연속 올라왔고요. 기술적으로 보자면은 우리가 금요일 날 마지막 날 바로 이제 목요일 날보다는 거래가 줄은 모습이 보이죠.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거래가 줄은 모습이 보이죠. 금요일 날. 네, 금요일 날 거래가 줄었다는 거는 매도 물량이 다 안 나왔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다음 주부터 또 우리가 높은 구간이면 공략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그럴 때는 예를 들어서 금요일 날 이 저점이죠. 이 저점을 이탈하느냐 아니면 이탈하지 않느냐. 만약에 월요일 날부터 하락 출발했을 때 이 저점을 이탈해버리면은 이건 건들 필요가 없어요. 왜냐? 여기를 이탈했다는 거는 추가적인 하락으로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다는 거죠. 아직까지 저점이 안 잡혔다는 얘기고 만약에 이 저점을 이탈하지 않고 이 구간에서 이걸 다시 그려드리자면은 내려오다가 더 이상 이 저점을 깨지 않은 범위 내에서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뒤늦게라도 사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늘상 말씀드리지만 바닥에서 영망치가 나오면은 우리는 접근을 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예, 바닥에서 영망치가 나오면은 접근을 하자. 첫 번째 바닥에서 영망치. 우리가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전 고점이죠. 저 부분에 보면은 13,000원 정도 부근이 되는데 그 부분까지는 우리가 한번 노려보고서 대응할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STX가 나왔는데요. 뭐 STX 워낙 잘 가니까 제가 뭐 많이 말씀드렸지만 STX는 벌써 3일 동안 상한가가 2번 갔습니다. 그러니까 수요일 날 상한가, 목요일 날 하루 쉬고 다시 또 금요일 날 상한가. 제가 이제 공개 방송에서도 이 종목을 여기서 말씀드려가지고 상한가가 나왔는데 그리고 나서 또 금요일 날 또 상한가가 나왔죠. 근데 이 회사가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 최근에 나온 거는 인적 분할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인적 분할에서 실패해서 우리가 주가적인 측면에서 봐서는 실패했던 종목은 OCI죠. OCI는 그만큼 탄력을 못 받았는데 이 종목도 일단은 인적 분할에 대한 어떤 내용들이 각인이 됐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단기 고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인적 분할 이후의 문제는 그거는 그때 가서 생각을 하시는 게 낫고요. 또 STX 같은 경우에는 그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인도네시아에서 니켈 광산을 지분을 인수했기 때문에 앞으로 2차 전지 관련주로도 계속해서 부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매장량이 2억 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양이고 그 2억 톤에 대한 물량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앞으로도 리튬에 대한 내용들이 뉴스가 안 나올 수는 없겠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봐서는 우리가 STX를 지금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보시다시피 거래가 줄었죠. 상거래일 동안 올라오면서 이 바닥에서 대량 거래를 기준으로 보시라고 했죠. 이 바닥에서 대량 거래가 나왔던 시점을 보면은 3,500만 주 이상이 나왔는데 지금 현재는 1,400만 주니까 아직까지도 물량은 안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상승의 가능성이 높다. 자, 주봉상에서 보면은 굉장히 주봉상 거래가 늘긴 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이 바닥에서 대량 거래가 실렸던 이 주봉상의 대량 거래보다는 확연하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추가 상승의 여력이 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이제 참고적으로 보여드리지 않은 월봉상의 내용들을 보면은 월봉상에서는 굉장히 올라갈 수 있는 폭이 더 아직까지는 있습니다. 물론 뭐 계속해서 간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봐서는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종목이다. 자, KBG가 나왔습니다. KBG도 연초에 굉장히 많이 올라갔던 종목이죠. 3, 4월 달에. 근데 지금 최근에 조정을 거의 한 3개월 정도 받고 지금 다시 올라왔는데 전기차 배터리에 관련된 내용이 하나 있어요. 최근에 이제 응급제 중에 이 실리콘 응급제가 굉장히 부각이 되고 있어요. 빨리 충전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인데 이거에 대한 내용들 때문에 한번 올랐는데 이때 당시에 목요일 날 상한가가 가면서 실리콘 응급제에 관련된 종목들이 조금 움직였어요. 근데 문제는 이 종목이 더 이상 추가 상승이 안 나오면서 실리콘 응급제 종목들이 다른 사이드 종목들은 다 내려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시장의 응급제가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지는 않는 것 같다. 물론 이 종목에 있어서는 그런 이슈로 올라갔기 때문에 그 이슈가 완전히 사그러지기 전까지는 우리 조정상에서 대응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자, 주봉상에 보면은 다시 한번 또 조정한
거래가 상승한 이후에 조정을 다 거치고 다시 바닥권에서 거래가 터지는 영망치가 또 발생을 했죠. 그러면 이 종목은 우리가 여기서 바로 죽느냐 아니면은 전고점을 다시 향해서 가느냐 이걸 두 가지로 봐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일진전기라든지 이런 쪽의 과거의 모습들을 보면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것 같았죠. 못 나온 경우도 있고 이 종목은 이제 바닥까지 조정을 다 받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KGB의 주봉을 보셨고요. 자, 미래산업. 미래산업은 설명드리기가 참 곤란한데 보시다시피 이제 무증 때문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무증락의 효과로 인해서 지금 이틀째 연상을 가고 있는데 거래량이 발생했을 때 이제 매도가 나오겠지만 우리가 세 번의 갭, 세 번의 갭 상승이라든지 세 번의 갭 하락이 나오면 거기서 변화가 생긴다. 예. 그래서 이 지금 이제 이 두 번의 갭이 발생했죠. 점상이 두 번 나왔기 때문에 세 번째 갭이 나올 때 조심해야 됩니다. 거기서는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고 만약에 이걸 반대로 봐서는 우리가 하한가를 가는데 한 번, 두 번, 세 번째 갈 때는 풀릴 수 있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봐서는 이제 다음 주에 첫 번째 날, 그러니까 금요일 날 만약에 아니요 다음 주 월요일 날 이 종목이 만약에 상한가에서 다시 출발해서 매물들이 나온다고 하면 그때는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세 번째 상한가에서는 차익 실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주봉상에서 보면 거래가 없죠. 그죠? 네, 무증락 없이 이제 점상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거래가 없고 다음 주에 이제 거래량이 발생하느냐에 따라서 단기적인 고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오늘 금요일 날 최고점이 이제 8,000원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10,000원 직전이라고 하죠. 9,900원이라든지 이런 정도에서 여러분들이 차익 실현을 하면은 아마 정확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토마토 시스템이 나오는데요. 이 회사는 이제 사이버 MD케어라고 그래서 미국의 원격 진료에 관련된 진료 서비스를 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종목은 이제 과거에 이 종목도 이제 무증이 있었는데요. 이때 당시에 무증 권리락과 함께 상한가에서 차익 실현들이 나왔죠. 분명히 이제 무증 때문에 사신 분들은 이 정도 가격대에 있을 것이다. 지금 보시면은 무증 가격대에 거의 다 근접을 했죠. 그래서 이게 조금만 더 올라가면은 이때 당시에 무증 전에 사셨던 분들까지 전부 다 수익이죠. 그래서 그 구간, 이제 무증락이 나왔었기 때문에 무증 구간을 이제 무증 이전에 사셨던 분들 그 구간까지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이제 거기서부터는 차익 실현이 더 많이 나올 겁니다. 중요한 건 자, 지난주 금요일 날 거래가 줄면서 내려갔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상한가가 나왔던 거래량보다 거의 절반도 안 되기 때문에 차익 실현이 나온 게 아니라 단순 조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 보시면 이제 이 회색 라인이 120일 이동평균선인데 이 5,500원의 저항을 받았지만 다음 주에 다시 이런 양음양 패턴으로 나오게 된다면 요걸 그림을 제가 다시 그려드릴게요. 네, 이렇게 양음양 패턴이 된다고 하면은 다음 주에 다시 또 한번 급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패턴 트레이로 얘네들이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일부러 음봉으로 눌러서 지금 조정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 날 만약에 양봉을 띄우면서 5,500원에 근접을 한다면은 뭐 그 정도 구간에서 사셔도 충분히 6,500원, 7,000원까지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주봉상으로 보면은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바닥권에서 영망치가 나왔죠. 이 무증물량 이런 거 다 잊어버리세요. 다 잊어버리고 얘는 지금 바닥권에서 바닥권에서 영망치가 나온 거래량이 터진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고점을 무시해버리고 전고점까지 한번 노려볼 필요가 있겠죠. 그죠? 자, CTC 바이오. 네, 이 CTC 바이오가 조금 우리가 좀 설명이 필요한데 우리가 경영권 분쟁이라고 하면은 최근에 경영권 분쟁 종목이 한 3일 동안 올라가다가 폭락을 해버린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그 종목에 대해서 지금 기억이 잠깐 나진 않는데 이 CTC 바이오는 원래 이런 경영권 분쟁의 소지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우리가 지금 액면에 나와 있는 거는 파마리서치에서 200억을 투자를 했는데 벌써 5월 16일 날 파마리서치에서 300억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파마리서치에서만 지금 500억을 투자한 상태예요. 근데 여기에 뭐가 개입이 돼 있냐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SD 바이오센서. 예. SD 바이오센서 회장님이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SD 바이오센서랑 또 이제 관련 있는 회사가 또 한 군데 있는데
동구바이오라고 있죠. 네, 동구바이오 회장님도 여기에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분이 묘하게도 두 분이 어떤 관계인지 모르지만 성함이 비슷해요. SD바이오센서 회장님은 조영식 회장님이고 동구바이오 회장님은 조용준 회장님이에요. 두 분 관계는 모르겠지만 이분들이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CTC 바이오에. 그래서 원래는 제가 알기로는 SD바이오센서와 동구바이오에서 지분을 가지고서 CTC 바이오를 인수하려고 했는데 그게 약간 어떤 착오가 생기면서 서로 뭔가 내부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정보에서는 내부적으로 좀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파마리서치에서 지금 매수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파마리서치가 과연 인수하느냐 아니면은 파마리서치가 인수하게끔 SD바이오센서나 동구바이오가 어떤 지원을 해줄 것이냐 아니면은 파마리서치랑 상관없이 다시 SD바이오센서와 동구바이오가 다시 인수하려고 준비를 할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의 내용들이 상재해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첫 상한가가 나왔다는 거죠. 네. 첫 상한가가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다음 주에 시나리오를 그려보면은 만약에 고점을 돌파한다고 하더라도 거래가 안 나오면서 어느 정도 상승폭을 제한시켰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들어가셔야 되는 그런 구간이다. 처음으로 상한가가 나오면서 거래가 터졌고 이 거래량 자체는 이 회사의 거래 거의 역대 최대 거래량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아마 이 종목을 또 노려보실 만 하지 않을까. 아마 조정 시에는 여러분들이 공략이 가능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봉상에서 봐도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고요. 12,000원의 어떤 매물대를 가볍게 한 방에 돌파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맥신이 나오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맥신, 여러분들이 모르시면 이제 인터넷에서 공부하셔도 되는데, 이 초전도체 다음으로 전도성이 높은 물질인데, 이 전도성이 높은 물질을 카이스트에서 연구해서, 그게 이제 양산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양산화했을 때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업체들이 일제히 올랐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아모센스가 대표적인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초광대역 부품 공급 확대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아모센스는 전자차폐에 대한 흡수성이 높은 물질들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바로 이제 맥신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인테크도 똑같죠. 나인테크도 이 카이스트에서 신소재 맥신에 대한 이 표면 분자를 분석했다. 이 표면 분자를 분석했다는 게 분석하는 데만 굉장히 오래 걸릴 수 있는데 이걸 갖다가 단기간에 분석을 해서 쌓아 올릴 수 있는 그 기술을 찾아냈다는 거죠. 그래서 나인테크도 그로 인해서 움직였습니다. 나인테크뿐만 아니라 나인테크 주봉도 보실까요? 나인테크도 주봉도 보시면은 묘하게도 주봉상 어느 정도 박스권을 돌파했기 때문에 다음 주에 정말 맥신이 움직일 수도 있다. 네, 우리가 초전도체가 처음에 나왔을 때 이게 움직일까 했는데 실제로는 굉장히 많이 갔거든요. 그래서 이 맥신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대장주는 어떤 것이냐. 이거는 잠시 후에 공개 방송에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슈비츠. 네, 슈비츠도 마찬가지로 고분자 나노 복합잼의 그거를 가지고 있는 특허를 가지고 있는 회사다 보니까 맥신 관련주로 부각이 됐습니다. 주봉상에서 보면은 굉장히 조정을 많이 받았고요. 슈비츠도 슈비스죠. 네. 거래가 처음으로 대량 거래가 발생하는 바닥권에서 이런 대량 거래가 발생하게 되면은 상한가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노려볼 필요가 있겠죠. 다음도 마찬가지로 경동 인베스트라는 종목인데 경동 인베스트도 마찬가지로 맥신 관련주입니다. 경동 인베스트는 자회사가 맥신 구성 요소인 티타늄 시추 관련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티타늄이 필요한가 본데 맥신에서는 네, 티타늄에 대한 시추권을 갖다가 자회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각이 돼서 올라왔고 보시다시피 굉장히 바닥권에서 움직였죠. 바닥권에서 움직였고 아마 최대 매물대라고 하면 13만 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아마 13만 원도 한번 노려보지 않을까. 분명히 이 중에서 대장주가 또 나올 겁니다. 주봉. 네, 주봉상에서 보면은 넓게 보니까 잘 보이죠. 네, 13만 원대 매물대 집중해서 여러분들이 체크해서 대응하시면 되겠다. 태경산업. 네, 태경산업도 마찬가지로 맥신 관련주입니다. 이 회사는 맥신의 소재인 금속 카바이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소재 사업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대개 이제 맥신 관련주로 아마 부각이 될 거다. 아마 맥신에 들어가는 그런 소재들을 아마
다시 공부해 보면 여러 가지 종목들이 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아마 이런 맥심 관련주들을 여러분들이 눈여겨 보실 수 있겠다. 그리고 여기에 뭐 아직 나오지 않은 제가 여기다 설명 안 드린 엑스페릭스도 어제 바로 상한가 갔는데 엑스페릭스도 관련주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 다음 주에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더 나올 텐데 그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좀 대응을 하시면 되겠다. 이래서 이제 다음 주에는 과연 정말 맥심 관련주들이 움직일 것인지 안 움직일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테마가 또 나올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보시면서 아마도 지금 돈의 흐름으로 봐서는 전반적인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테마의 움직임들이 활발하게 움직일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여러분들 성공 투자하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한 주간에 어떤 종목이 강했는지, 상한가 종목이 무엇이 있었는지 등등등 알아보면서요. 종목이 갖고 있는 힘 함께 체킹해 봤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위원님과 함께 종목 관점 이어가서요. 종목 이야기 나누러 떠나보겠습니다. 네, 지금은 이재상 위원님께서 언급해 주셨던 종목을 저희가 함께 현재 구간 어떤 움직임 보이고 있는지 보는 추가 전략 시간입니다. HB 솔루션부터 좀 볼게요. 사실 이 종목이 최고가 수익률 30% 넘게 좀 챙겨가고 있는데 무증 이후에 저점을 계속 높이면서 뭐 넓게 보면 박스지만 저점을 높이고 있다는 건 또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위원님. 네. 이미 이제 우리가 매수했었던 당시에 그런 좀 무정 물량까지도 지금 수익권에 진입돼 있는 상태고요. 얼마나 수익을 더 내느냐의 이제 그 싸움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뭐 삼성 디스플레이에 납품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뭐 매출처도 굉장히 안정적이고요. 반도체 측정 검사 장비라든지 아니면 잉크젯 장비 생산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잉크젯 장비보다는 이제 반도체 측정 장비 쪽에 아마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이제 과거에 이제 주봉 상태를 보면은 지금 바닥권에서 올라오고 있는 거고 최근에 이제 조정을 거의 1년 반 이상 받은 상태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재작년 8월 달이 최고점이었죠. 7,700원이었는데 지금 현재 보면은 5,000원대니까 아마 일단 못 올라가도 뭐 6,000원대 후반까지는 한 번 더 노려보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추가 흐름 짚어주셨고 이어서 코스나인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이 종목이 참 재미있는 게 화장품과 리튬이라는 두 가지 재료를 동시에 갖고 있어서 요즘 핫한 거 다 있네요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그렇죠. 어제 아랫꼬리 길게 달고 다시 올라왔네요. 어제 무슨 일 있었나요?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더 중요한 어제가 아니라 그저께였습니다. 네. 근데 어제 또 올라와줘서 네. 별일 아니겠구나 싶은 생각은 있어요. 이게 이제 이렇게 흔들 때 네. 굉장히 이제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울 수 있어요. 당황스러워요. 왜냐하면 하루에 24% 변동폭이라는 건 굉장히 큰 폭이죠. 그래서 24%가 빠졌다가 바로 그 다음날 다시 또 그걸 만회하는 또 14%까지 급등이 나오는데 결국은 만약에 이 종목이 끝났다고 하면 벌써 이미 무너져서 1,000원대로 내려왔겠죠. 근데 지금 구간을 보면은 아직까지는 지지의 힘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리튬에 대한 이슈들은 우리가 지금 요즘에는 좀 조용하지만 다시 또 리튬이 부각이 되는 시점에서는 같이 움직일 수도 있고 그리고 화장품에 대한 내용들 때문에 아마 어제 반등이 나온 거로 보입니다. 어제 일제히 화장품에 관련주들이 반등을 했기 때문에 근데 화장품 이슈는 중국의 어떤 경기 순환 과정에서 어떤 문제들이 발생할 건지 지금 최근에 중국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아마 중국 경기와도 관련이 있게끔 얘네들이 주가가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원래 목표가대로 우리가 진행을 하고요. 일단은 다시 올랐을 때 1,700원에 저항을 받는 거는 매물대 저항이기 때문에 그때 정도까지 올랐을 때는 어느 정도 관망을 하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노려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스나인 또 어제 유의미하게 만의 흐름이 나타났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움직임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롭게 무슨 종목을 주목하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위원님 다음 주에 유망 종목 뭘로 픽해 주셨을까요? 네, 젠큐릭스라는 종목인데요. 젠큐릭스 2021년도 고점이 거의 한 22,000원대였는데 이 종목이 2,700원까지 내렸습니다. 거의 이걸 뭐라고 하냐면 10분의 1 토막이라고 하죠. 우리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텐베거라고 하죠. 텐베거. 우리가 사가지고 10배 올라간다고 했잖아요. 네. 이 10배가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보면은 우리가 텐베거까지 올라가면 거기가 고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10배가 빠졌다는 거는 10분의 1이 됐다는 거는 거의 다 빠졌다. 바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주봉상에서 보면 거의 바닥권에서 대량 거래가 실렸는데 2주 전에 대량 거래가 실렸고 지금 최근에도 움직임을 보면은 어제도 대량 거래가 들어왔습니다. 뭐 분자 진단 검사를 하고 있는 그런 회사고요. 아시아 최초로 유방암에 대한 예후 진단 검사 키트를 출시를 했습니다. 인도의 국립암센터에 암 동반 진단 키트를 공급하기 시작했고요. 이 암 진단 키트는 PCR이죠. 유전자 등폭 기술을 이용한 그런 키트다. 그리고 자궁 내각 암에 대한 내막 암에 대한 분석과 그리고 돌연 변이를 갖다가 추출해낼 수 있는 그런 키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가입 전략에 대해서는 공개 방송에서 또 추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젠큐릭스입니다. 또 이제 이쪽 영역에 수급이 또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다음 주 긍정적인 흐름 기대하면서 젠틀하게 올라갈 수 있을지 기대를 많이 해보겠습니다. 가격 전략은 무료 방송에서 펼쳐지고요. 잠시 후 12시 시작을 하는데 위원님, 네. 무료 방송 주제를 보니까요. 네. 번개탄이 네. 저랑 이제 평일 방송했을 때 3개였잖아요. 네. 근데 이제 7개로 늘었어요. 네, 번개탄이 7개라고 돼 있네요. 이건 이제 일주일을 합산해서 7개고요. 번개탄의 특징은 뭐냐면은 그냥 번개탄을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상한가입니다. 근데 네. 상한가인데 상한가를 우리가 따라잡아서 몇 개를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상한가를 뭐 40개를 먹든 50개를 먹든 뭐 27%, 28%에 따라 들어가서 그렇게 먹은들 수익이 얼마 안 되고 리스크를 굉장히 크게 안고 가는데 이 번개탄 상한가라는 거의 특징은 뭐냐면요. 사놓고 하루 이틀 기다렸는데 불이 붙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상한가를 가는 거죠. 그래서 따라잡기가 없는 그런 상한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계좌의 수익률을 올리는 거지 상한가 개수가 많이 나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계좌가 수익이 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리스크 요인들도 감안해 가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지난주에 보시면은 코리아나라든지 뭐 에이프로제인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전부 다 번개탄 종목이에요. 우리가 매수하고 나서 바로 한 2, 3일 있다가 바로 상한가 가는 그런 종목들이 여러분들이 굉장히 매매하기 좋은 종목이고 앞으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인데 그런 번개탄 매매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거는 수익이 나도 못 파는 게 가장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매매에 있어서 매수는 아무나 잘 할 수 있지만 매도가 잘 안 되는 분들 그러니까 매도라는 거는 규칙이 있어요. 그래서 매도에 대한 규칙들 우리가 매도가 잘 안 되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뭐 마트라든지 이런 데 가면은 사기만 하지 팔지는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파는 게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식에 있어서는 파는 게 굉장히 익숙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파는 매매에 대해서도 공개방송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결국에는 매수도 중요하고 매도도 중요합니다. 결국엔 수익이랑 다 직결이 되니까요. 이 부분에 있어서 잠시 후 12시에 시작하는 무료 공개 방송 또 언급 주신다라고 하니까 많이 참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MTN밴드 검색해 주세요. 첫 번째 링크 클릭하셔서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이재상 위원님의 사진 옆에 방송 중 보이고 있습니다. 이 버튼 클릭하면 되니까요.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이고요. 잠시 후 이어서 머니왕 2부도 펼쳐지니까요. 함께해 보시길 바라면서 이재상 위원님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